네, 2024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날이 밝으면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면서 22대 총선이 본격화됩니다. 4월 5일이 열리는 거죠.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봄이 온다로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창원에 찾아가서 봄이 왔네 신바람이 났습니다. 문재인만 봄이 왔습니다. 그 당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봄이 온다 가지고 참 잘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온다, 2018년에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걸 준비했는데 가을은 오지 않고 혹독한 세월이 왔었습니다. 4월 5일을 소재로 봄이 온다, 문재인, 그리고 MBC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MBC가 편파 방송이 심합니다. 민주당하고 짝짝꿍이 아주 잘 돌아가죠. 그러한 구도를 만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MBC 사장이 최승우, 뉴스타파를 이끌었던 최승우 씨죠. 그로 바뀌면서 체제가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사이 MBC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창원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허성무 후보와 함께, 이 허성무 씨는 창원의 성산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 모양이죠. 같이 지금 창원이 진해 군항제 기간이 지나갔지만 벚꽃이 한창입니다. 거길 걸으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4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죠. 봄이 왔지만 정국이나 형편은 혹독한 겨울이고 민생이 너무 어렵다.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봄이 왔지만 정국이나 형편은 혹독한 겨울이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선동을 하고 있죠. 2018년 봄이 왔다라고 선동을 한 다음에 혹독한 겨울을 초래했던 것은 문재인입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 봄이 왔지만 혹독한 겨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상당한 사기성 발언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창원 의창에 가서 민주당의 후보인 김지수 후보와 함께 또 꽃길을 걸으면서 정심도 같이 하고 이번 선거 꼭 이겨야 한다. 경남 전체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기염을 통했습니다. 봄이 왔네. 문재인이 살판 났네. 지금 저도 앞선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로 보이죠. 이제 앞으로 중도층이 어떤 변화를 보일까?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K 지역, 전통적으로 TK 지역과 더불어 보수 세력의 아성이었는데 PK 지역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하죠. 아주 분위기를 열심히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2018년입니다. 그때 4월 5일 대한민국에서는 KBS, MBC, SBS 그리고 TV조선인가요? 여기에서 북한 평양의 동평양 대역장에서 열린 봄이 온다 공연을 방영을 했습니다. 원래 4월 1일 날 찍은 건데 4월 5일 날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서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죠. KBS 방송은 KBS로 나간 거는 시청률이 15%, MBC, SBS는 10%가 넘었고 그 토탈 합치고 또 TV 조선도 있고 해서 40%에 이르는 TV를 가진 사람 집집마다 2대 있는 집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봄이 온다. 그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최진희, 이선희, 강산해, 백지영 등등이 가서 북한에서 열창을 했습니다. 4월 1일 날 공연이 있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동평양 대극장입니다. 그날 김정은이가 지 마누라인 이설주와 같이 와서 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연단이 가서 연주하는 거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본 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4월 1일 날 공연을 하고 4월 5일 날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8일인가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고, 그때 제주소년 누구죠?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 같은 대착각에 빠지는 사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 봄이 온다라고 한 타이틀을 걸었던 그 북한 평양 공연은 4월 1일 날 동평양 대극장에서 하고,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4월 3일 날은 현대의 창업자인 정주영 전 회장이 평양에 지어준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또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류경은 뭔가 하면요, 버드나무 유자인데 경자는 서울 경자입니다. 버드나무의 수도라는 뜻인데, 평양에 그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에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경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별명이죠. 그 정주영 회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유경 정주영 체육관인데, 4월 3일 날 또 한 번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는 김정은이가 오지 않고 북한 요인들만 참석했습니다. 4월 1일 날 동평양 대극장 공연은 4월 5일 날 대한민국에서 방영이 되고, 4월 3일 날 유경 정주영 체육관 공연은 4월 25일 날 대한민국에서 녹화돼서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을 4월 5일 날 뽑아 대한민국에서 방영하게 해서 문재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봄이 왔었죠. 그때 도종환 문화부 체육장관이 같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잡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건요, 그때 어떻게 갔는가 하면은, 그때도 북한이 핵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행기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의 비행기를 못 띄운다, 뭐 이런 제재를 하고 있었죠. 이스타 항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이혼했으니까 그 친구가 태국의 이스타 항공에 한번 취업을 했었죠. 문다혜 씨도 태국 가서 살은 적이 있었고, 이 이스타 항공을 세운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구속이 됐었죠. 네. 그 후의 얘기고, 이 공연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공연이 있을 때 바로 봄이 온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타 항공 여객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장비가 필요하고 가수들이니까 옷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떴습니다. 원래는 에어인천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화물기가 뜨려고 했습니다. 에어인천은 뭔가 하면요,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2012년 설립된 화물 전용 항공기 회사예요. 화물기만 띄우는 회사입니다.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선만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보잉 737기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으로 바꿉니다. 대한항공의 747, 훨씬 큰 화물기를 투입해서 많은 장비를 실어 날랐습니다. 2018년 3월 27일 70명의 선발대가 이스타 항공하고, 여기는 이제 사람이 탄 거고, 여객기고, 대한항공의 747 화물기가 장비를 싣고 평양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3월 31일 120명으로 구성된 본진이 이스타 항공 여객기를 타고 이제 또 북한에 가죠. 그래서 4월 1일 날 동평양 대극장에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등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4월 3일 날은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 동평양 대극장 공연은요, 4월 5일 날 녹화를 해서 대한민국에 방영돼서 굉장히 공전 히트를 쳤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 방송을 전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아주
다정한 모습 보였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방영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된 거를 어떻게 요즘 USB 있죠. 중국에서 그게 USB에 녹화가 들어간 것들이 그 USB가 거꾸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보고 아 남북한이 이렇게 평양에서 공연을 했구나 하고 귀순에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북한 사람들은 못 봤고 일부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USB 중국에서 수입한 USB로 봤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죠. 무슨 얘기냐? 동평양 대극장에서 김정은하고 도종환 장관이 만나서 아주 다정한 가운데 열렸던 그 공연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무장해제시키고 그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 문재인 잘한다 이랬고 북한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햇볕은 대한민국만 쪼였고 북한은 전혀 쪼이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기염을 토했죠. 이때 이제 도종환 씨가 갔는데 도종환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도종환 씨는 2012년 덥식꽃 당신 쓴 시인이죠. 2012년 국회의원이 됐다가 비례, 2016년에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장관을 하면서 평양을 가죠. 그리고 2020년에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번 공천에서는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졌죠. 이현희 씨한테 져서 출마를 못합니다. 이재명하고 약간 척이 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도종환 씨가 도종환 지금은 의원이구나. 그때 있었던 내막 공작 요소가 분명히 있죠.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띄웠고 좀 설명해주면 좋죠. 이재명하고 척이 졌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하겠죠.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동평양 대극장에서 할 때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각수들하고 다 악수를 나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뭐 아주 좋았죠. 근데 이때 대한민국 기자단도 갔었는데 기자단 중에서 딱 한 명, 카메라 기자 한 명만 동평양 대극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전날 오전에 하는 리허설만 보고 김정은이 온 거는 공연장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항의를 하니까 북한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라 그러다가 공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공연이 시작돼서 못 들어간다 그랬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니터로만 봤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정은이가 와서 그랬다. 이게 경호 때문이죠. 그리고 4월 2일 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기자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취재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쇼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막은 거고. 그리고 기자들이 카메라 갖고 들어가면 카메라를 이렇게 톡톡 찍으면은 거기서 총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암살 무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 대통령 행사 가게 되면 요즘에 다 핸드폰 요즘 아예 끄라 그러지만 옛날 카메라 갖고 있으면 찍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 분해해보고 다 그러거든요. 또 왔다 갔다 하면 정신도 사납기도 하고. 그때 북한에서 뭔 요구했는가 하면 이걸 찍을 때 방송 촬영을 누가 하느냐. 장비는 북한 조선중앙TV가 제공하고 촬영과 편집만 MBC가 한다. 남측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니까 장비는 북한 걸로 하고 촬영하는 건 MBC가 한다. 왜 MBC가 했을까요? KBS가 있는데. 자, 이게 오늘의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방송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북한은 우리하고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MBC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KBS, MBC, SBS, TV조선 쫙 방송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잘한다. 봄이 왔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8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또 신나는 도보다리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9.19 군사 합의도 하고 어쩌고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북한 예술단이 와서 하자라고까지 또 합의가 됐는데 10월이 지나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대사기극 북한이 갖고 놀았던 거죠. 왜 그러냐? 이 4월 달에 평양 공연, 그 다음에 판문점 정상회담 있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납니다. 그거 만나기 위해서 쇼를 했던 거죠. 근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9월에 만나는 줘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트럼프랑 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해가 바뀐 2019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다시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노딜 하고 이 자식 거짓말하고 있어. 왜 핵세를 안 까? 노딜 만들어 버립니다. 정은이도 한번 이용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정은이가 다시 당황해갖고 그때 고벤과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열렸을 때 다시 한번 보자 해갖고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6월 말에 판문점에서 만나주는데 또 노딜을 만들죠. 그때부터 김정은은 문재인을 향해서 북한 사람들은 특등 모자리 삶은 소대가리 뭐 전응아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입도 뻥긋 안 하면서 그냥 지내는 겁니다. 문재인의 사기극을 김정은이 사기극으로 이용했고 그 사기극을 트럼프가 사기극으로 이용하면서 한바탕 모든 판이 깨진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될 때 KBS가 아닌 MBC가 동원됐다. 그리고 이 봄이 온다는 프로는 북한에서는 보지 못하고 나중에 중국을 거쳐 USB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 제법 인기를 끌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때 이 북한에 봄이 온다를 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보낼 때 이게 북한에 항공기가 뜨게 되면 미국 제재에 걸리잖아요. 그때 국정원하고 외교부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3월 27일 날 처음 비행기가 갔는데 6시간 전인 새벽 4시에 미 국무부로부터 예외, 요거는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특활비를 엄청 썼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긴 갑니다만은 비행기라고 하는 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럼 사고가 나면은 사람들 죽거나 그러면 물어줘야 되는데 항공사는 나는 이건 원래 내 노선도 아니고 내가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보험 안 든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일부가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예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남북협력기금이란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기금을 보증금으로 해서 1,000억 원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임시방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날 2대가 뜨고 3월 31일 본진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8년 4월 5일 봄이 온다. 이거는요, 그 밑에 엄청난 공작과 조작이 있는 겁니다.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위대한 대통령이 됐고, 그 전에 탄핵된 박근혜는 바보가 됐고, 보수는 지금까지 중도 보수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년이 지난 4월 4일 맞아서 PK 지역인 창원에 가서 문재인은 다시 봄이 왔다. 봄이 와야 된다. 경남을 민주당으로 깔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때 그 보험 때문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해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내고 1,000억 원대 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편법이죠. 근데 이때 당시 통일부 대변인 이종주 씨는 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김영호 씨가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을 다 조사해서 단죄를 했잖아요. 이것도 단죄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 논 거예요. 법을 어기고 갖고 논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편집을 했던 게 MBC인데 그럼 MBC는 어떻게 편집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돌아가는데 뉴스타파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죠. 최승호라고 PD 출신입니다. 경북대학 나온 사람. MBC에 있었죠. 예. 사건 PD를 오래 했죠. 그래도 나가가지고 이제 뉴스타파를 하면서 상당히 보수를 공격하는 PD 수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전 MBC. 근데 정권이 딱 바뀌니까 김장겸 사장 나가라고 시끄러웠는데 그 나가자마자 최승호, MBC에서 나갔던 최승호를 문재인 정권이 사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MBC는 최승호 체제로 왁 바뀝니다. 김장균 사장 나가라고 하던 노조랑 합세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죠. 지금 KBS도 그 후에 바뀌었지만은 KBS는 지금 박민 사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지만 MBC는 아직도 손을 못 대는 게 이 최승호 체제가 굳어진 거예요. 이 최승호 체제를 아무도 지금 못 깨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리한 보도가 많았고요. 그건 뭐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MBC 적자가 커지죠. 예. 직원들 뭐 잘 봉급 나가게 해주고 그러면 불만이 없고 최 사장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MBC는 이 보도 기능까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 있는 방송이 된 겁니다. 그런 MBC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MBC 손 대려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날아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계속 윤석열 못한다. 윤석열을 참 어려운 조건에서 하기 힘들죠. 여소야대 정권에다가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봄이 왔지만은 보수 세력은 봄이 안 온 겁니다. 출래 불사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다시 창원 가서 봄이 왔다, 봄을 오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재인만 봄이 왔네. 2018년 약속했던 가을이 온다는 사기였습니다. MBC 민주당 짝짝꿍 구도 만든 2017년 MBC 최승호 체제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일부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주 중차대한 총선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문재인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